지금 청년들 사이에선 홍 대표님이 BTS만큼 열풍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당면한 2030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잘하는 홍 대표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양당 두 후보가 너무나 형편없으니 제 주변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청꿈은 알고 있고 BTS 멤버 이름은 몰라도 홍카콜라 유튜브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크크. 부디 이 신드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대표님께서 정치를 끝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70일 남은 상황에 이제 공약 공부한답니다. 후보 사퇴해야겠어요. 크크. 이미 큰 줄기는 정리되어야 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홍 반장님 보고 방관자적 자세라네요. 경선에 나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에게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과 손잡으며 외견상 결집돼 반목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에 김 총괄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바로 그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같이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지금 마치 자기네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집념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 일침해주세요. 방자하다. 이미 선대에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무책 무능을 다른 사람 탓한다. 나더러 정책도 방향도 다른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그걸 피해서 지역구인 대구 선대위로 간 거다. 중앙에 있으면 매일 노선으로 의견이 갈릴 텐데 그게 무슨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 벌써 질 때 대비해 변명할 구실만 찾지 말고 제 역할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언제는 역선택에 위장당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합니다. 선을 넘어도 엄청 넘어놓고 자기들이 위장당원 동원해놓고 대선 캠프를 정립하시는 데에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윤석열 후보의 실책과 패배가 쌓일수록 오히려 태산 같은 행보를 하신 대표님을 향한 국민 열망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여쭙고 싶은 것은 국민의 부름에 어찌 답할 것인가이지만 공개된 플랫폼에서 답변 주시길 바라진 않습니다. 대표님이시라면 모욕이 두려워 역할을 마다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또 믿습니다. 준비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고수이신 대표님께서 유사시 짧은 기간에 보수 진영을 통합하고 대권으로 전환할 준비를 당연히 갖추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론이라는 것 역시 대선이 임박할수록 현실성과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별의 길은 국민들이 마련하는 것이 응당하나 현실적인 마련의 기한이 있다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준비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고수이신 대표님께서 유사시 짧은 기간에 보수 진영을 통합하고 대권으로 전환할 준비를 당연히 갖추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달.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현재 정부를 향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계속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정부를 향해서는 좌익 혁명 이념과 북한 주사 이론을 배워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살아온 집단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지난 6월인가요? 약탈 정권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그게 이제 다시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전 그 다음에 한 말이 좀 더 무식한. 무식한 삼류바보들 데려다 정치에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저희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요. 저는 네거티브 공세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2등 전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로 국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2등 전략이고 본인 거기다가 색깔론까지 더하는 것은 시대착오고 저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뭐 대통령 후보의 품격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저는 검찰총장의 모습 그리고 그 폭력적인 모습만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 워딩이고요.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야당 후보의 입장은 알겠으나 우리가 미래 대통령을 뽑는데 또 5년을 맡길 사람을 뽑는 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연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조사하면 감옥 갈 사람 중범죄자 확정적이고 이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어이없다. 정말 가짠다. 이렇게 이제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몰아쳤습니다. 어제 그게 뭐 그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말인데 저는 뭐 표현에 대한 품격은 뭐 차치하고 이야기할 뭐 그럴 거리도 안 된다고 보고요. 검찰총장이 간부회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건 무슨 지금 그리고 평소에 어떤 인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국민 앞에 사실은 대구 경북 선대위는 대구 경북의 국민들 또 도민들에게 본인이 인사하러 가고 출범을 알리러 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당의 후보를 조사하면 감옥 갈 사람이다. 그리고 이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어이없다 가짠다라는 식의 표현한다라는 건 그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감옥 갈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언어인가? 저는 아주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해라라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게 어이없다. 정말 가짠다. 그래서 이제 토론 안 한다. 이런 조건 특검을 받고 뭐 하면 토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더 많이 하겠다. 3회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을 잘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는 국민의 검증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국민 검증의 대상인데 자기 후보가 나오셔서 본인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상대를 수사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 그 겸손하는 방식과 그 자기를 검증시키는 방식은 토론의 방식인 것이죠. 어떠한 형식과 틀.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 주체의 토론에 나가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언론사 앞에 나가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질타도 들을 때도 있고 또 검증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조건부로 단다. 국민 검증을 조건부로 한다? 그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의 조건부로 안 하셨던 분이 국민 검증 조건부로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이없는 발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인가요? 아니면 무심코 툭 내뱉은 말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도 아닙니까? 옳지 않고 본인의 속내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그래. 본인의 속내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그래. 본인의 속내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그래. 근데 보수적인 지지층 그다음에 TK, PK 지역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보 교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 안팎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부터 중요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후보 교체론을 어떻게 잠재워 나가느냐. 잠재워 나가느냐? 네, 그게 후보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후보 교체론이 더 높아지면 후보직이 진짜 미터로가질 수 있죠. 근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게 시간상 쉽진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쨌든 투표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은 다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까? 아니요. 뭐 저희는 저희가 뭐 연말까지 12월까지 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고를 드리면 연말까지 기조는 반성,
혁신, 민생, 결집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쭉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집의 측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활동 왕성하게, 물론 그 전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고, 정세균 총리는 후원회장으로도 활동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열린민주당하고의 통합도 저희가 이제 눈앞에 완성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어제 천정배 의원도 이제 복당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과거에 호남에 이제 이런 전직 의원님들도 뭐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12분이 어제 합류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합류하고 해서 이제 저희 결집까지 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결집 또 지금까지 반성, 그리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판세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다. 근데 이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진짜 골든크로스로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네. 판단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희는 네. 그 겸손 후보는 이제 당연히 그 상황들에 대해서 데드크로스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예. 저희는 실제로도 보면 공정을 상대 후보를 뭐 데드크로스라고 하니까 상대 후보를 말할 수밖에 없어서 예.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내세웠는데 김건희 씨 사태를 보면서 남한테는 무자비하고 자신한테는 관대한 모습이 바로 윤석열 씨 공정이었나 라는 것에 대한 전 데드크로스는 일어난 지점이 하나 있다. 예.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과 미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즉 회고적 투표에서 전망적 투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미래는 누구한테 맡길 거냐. 5년. 5년을 맡겨야 되는 대통령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것들이 좀 거쳐나가면서 예. 약간 그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들이 쟁점들이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입장은 다 이미 밝힌 상황이라면 조금 더 미래에 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관련된 유튜브 나간 다음에 중도층에서 굉장히 나는 정말 이런 후보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예, 3%. 예, 3% TV 나가서 예.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좀 젊은 사람들 또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는 야, 굉장히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나는 되게 그렇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예.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조금씩 오르는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선거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면 짧게. 지금까지는 득점하는 것보다는 예. 실점을 막는 데 집중해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득점하는 것, 즉 회고적 투표에서 전망적 투표로 가면 어떤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것인가, 또 어떤 공약들이 국민들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에 저는 네.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보는 그런 메시지를 할 것이고요. 또 당은 어쨌든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고 네. 그 혁신된 정당, 그리고 또 혁신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각오를 임할 생각입니다.